지금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틀 뒤 나온다는 속보 나왔습니다. 네, 이 얘기 좀 짧게 해보고 저희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틀 뒤요. 네. 예, 뭐 후보 등록 전에 상고심이 나올 것 같았는데 5월 1일 오후 3시라고 합니다. 예. 네. 생각보다도 또 조금 더 빨리 나왔네요. 어쨌거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지키라고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법원 행정처 통해서 전국 법원에다가 공문을 수차례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급 법원들이 하급심의 볼 때 아니 우리 법원 지키라 해놓고 자기들은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네. 그것도 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지금 20대 대선 선거사범으로 아직까지 종결 안 된 사건, 이 사건 딱 한 건입니다. 1심 재판장이 1년 4개월인가 뭐 얼마를 갖다 재판을 하다가 갑자기 사표 내고 나는 뭐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러고 그냥 갚았어요. 네. 나 그 판사 진짜 참 책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변론 제기해가지고 다시 시작했잖아. 그 2년 2개월인가 걸렸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게 법원의 귀책 사유입니다. 그래서 법원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많은 그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네. 자, 그러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네. 상당히 큰 영향을 대선에 미칠 거다. 오. 이래 보는데 뭐 상고 기각해가지고 무죄 확정돼 보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뭐 지금 재판 중인 대북 송금이 어떻고 뭐 백현동이 어떻고 대장동이 어떻고 그거는 뭐 먼 얘기입니다. 아직 다 1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할 만한 게 요건데 지금 이거 그냥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민주당에서 봐라 대도 안 한 거 가지고 기소를 하고 그래 못 살게 굴고 나머지도 다 이런 거다. 검찰 이용해서 정적을 죽이려고 한 거다. 이제 완전히 날개 단 거죠. 그러면 반대는 뭐냐? 파기환송 또는 파기자파인데 파기자파는 일단 확률적으로 지금 23년도에 보니까 0.073% 상고심 전체 건수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없다. 유죄가 유죄되는 파기자파는 이거는 그 피고인의 방어권을 네네네네. 주지 않고 그냥 확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래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파기자파는 아마 뭐 다들 그래 바라고 계시는데 그건 좀 힘들다. 그러면 남는 건 파기환송인데 네. 파기환송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저 2심 판결문을 쭉 읽어봐도 저는 이게 읽히지가 않아요. 가다가 말고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기술을 부렸다는 얘기거든. 위정교사 1심 판결문 무죄하고 이거 하고 요번에 그 선거법 2심 무죄 읽히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좀 한번 보십시오. 김인섭 씨라고 그 허가방 그분이 그 로비 이재명 대표하고 또 정진상 모르겠습니다. 이재명한테 직접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성남시장 쪽으로 로비를 해가지고 허가 뚫어줄게 해서 돈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아주 장기형이 났어요.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이 백현동의 옹벽 아파트 이거는 로비를 했고 로비를 들어줘가지고 이래 한 거다라고 지금 사실이 확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그대로 가게 되면은 네. 그게 아니고 국토부에 협박으로 또 뭐 이래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법원 스스로 자기 기희 김인섭 씨 허가방 사건 확정된 사실관계하고 이게 뭔가 아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파기환송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파기환송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마 이재명 포비아가 센 분들은 무죄 판결을 한 2심 법원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을 할 겁니다. 저기서 제대로 유죄 형만 때렸으면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상고를 기각해보면 그대로 피선고권이 날아가는데 네.
거기서 무죄를 하는 바람에 요번에 이거 아무리 파기환송해봐야 또 고등법원 가거든요. 피선거권은 살아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마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재명은 사실상 피선거권이 없다. 없다. 없는데 2심 법원에서 항소심에서 기술 부려가지고 지금 제외된 거다. 인정 못 하겠다. 아마 국민의힘이나 이재명에 맞서는 쪽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제 겨우 어떻게 하나 그거를 건덕지가 지금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죄로 나느냐, 파기 환송이 되느냐. 비록 피선거권은 붙어 있더라도 사실상 우리는 저 사람의 피선거권을 인정 못 하겠노라. 네. 할 수 있는 목소리가 삼천리 팔동흥산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뭐 대법원 제가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자기 희생하면서 자기 소신대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서부지법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서부지법으로 갖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윤석열 대통령?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 집어넣을 때도 그걸 보면서 법도 역시 다음에 권력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거, 고개 숙이는 거. 그런 해석이 그게 제일 이제 사법 많았죠. 카르텔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저는 5월 1일 날 이거 한다. 이것은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서의 결격 사유를 없애주는 거 아니냐. 결격 사유를. 또 하나는 그걸 없앰으로 해서 또 하나는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게 선거 거의 뭐 들어가서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좀 복잡해져요. 그런데 이게 5월 1일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한 달 이틀 여유는 있다. 이게 제가 우려했던 것은 어느 순간에 가다가 말이죠. 가다가 이게 뭐 무죄라든지 뭐 이런 상황으로 나오면 이거는 진짜 주어 담지를 못하는 상황이 와요. 선거 대선 딱 들어간 상황에서. 그런데 이게 빨리 대법원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책임 회피도 하면서 나름대로 길을 열어준 것은 대통령 선거에는 관여를 덜 받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15일 정도 이래 보통 받는데 이게 12일부터 선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정리를 해서 한쪽이 데미지를 입어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저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지만 시간을 빨리 땡겨준 것은 그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제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지금 뭔 말씀하십니까? 사법부를 그래 능멸하셔도 됩니까? 라고 제가 반박을 제대로 잘 못하겠어요. 참 창피합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를 오늘날에 저 만독불침으로 저렇게 만들어준 거는 내가 보기에는 한 6할 내지 7할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나머지 한 3할은 법의다. 그래 봅니다. 2020년에 형 저 정신병원 그 권순일 그때 그 대법원에서 네. 무죄 확정시켰죠. 그래서 피선거권 그때 날아갈 뻔한 거 살아있잖아요. 맞아요. 2023년 9월 달에 정말 그 요거도 하면서 탄핵소추. 아니 탄핵 말고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 한 발의 총알이 남아있으면 너를 쏴 죽이겠다는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체포동의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걸 갖다가 판사가 말아먹었어요. 유창호인가 뭔가. 야, 그거 이후로 이제 고르면 살이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안에서 날치다 석 달 만에 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2심 선거법 2심 무죄. 그건 누가 그걸 무죄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 나왔으면은 아마 민주당에서는 비명들이 당신 경선에서 이기고 후보 등록한 다음에 대법원에서 그냥 확정돼 보면 우리는 후보도 없이 대선에 그냥 놀아야 된다. 안 된다. 아주 목소리를 높이 세웠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켜켜이 쌓이면서 저는 사실 법원 판결에 대해서 비판은 해도 비난은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요즘은 그게 조금 뭐한데 다만 한 가지 좀 생각하시면은 전원합의체 돌리고 합의를 그날 했잖아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2차 심리 네네.
들어갔습니다. 그때 민주당과 조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소통관에 국회 소통관에 쫙 서가지고 이거 뭐 정치적인 뭐 그런 의도로 이렇게 빨리 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 참정권에 법원이 뭐 관여하려 든다면 뭐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래 했다고요. 말로는 무죄다 하면서 2심도 늦게 나오려고 그날을 쳤잖아요. 그 2심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일자 진행을 좀 빨리 하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법사위원들이 그 나름에 서서 그 법원을 상대로 그 협박을 한 거야. 아니 무죄 받았으면 거의 90% 이상은 그냥 상고 기각이거든. 그런데 왜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나왔을까? 자기들이 봐도 2심 무죄가 이게 완전히 뭐 자다 뭐 걸린 거거든. 완전히 뭐 넝쿨째 호박이 떨어진 거거든. 이게 잘못하면 호박이 깨지게 생긴 거야. 그래 저 난리를 친다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안 믿는다. 아이고 저 아닙니다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는 요번에 또 믿었다 또 실망하나? 박지원 의원이 이미 뭐 대강 정리를 해버렸어요. 아니 그거는 자기 장사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대법원에서 그 무죄 확정됐다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5월 1일 지나서 우리 입장에서 좀 보면은 자 봐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재명 1인 독재가 됐고 입법 국회가 독재되고 행정부 가면은 행정부 독재되고 그렇죠. 사법부 봐라. 사법부에 용기 있는 판사 없다. 그 다음에 검찰 없애겠다는 거야 지금 공소권. 그 다음에 뭐 기획예산처 대통령실로 넣겠다는 기재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에가 대통령실로 넣. 그래 되면은 이거는 안 봐도 지금 독재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하나 더 얹이잖아요. 이번 판결이. 그래서 국민들이 각성해야 돼. 아 이거는 이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완팀이 돼버렸다. 그거를 싸워서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판사들 또 용기 있는 검사들 더 넘어가면은 용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이번 대선이 어떻게든 이재명 집권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복잡하고 시간도 없는데도 단일화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은 서로 희생. 김문수 후보는 저는 이번에 1등 하면서도 일단 자기는 하겠다는 얘기를 던진 것은 일단 자기는 희생할 각오를 갖고 있다.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는 희생을 갖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한덕수 대행도 이러한 국가의 위난에 이번 사법부의 결과까지 나오면은 이 국가의 위난에 한덕수 대행도 이제 나도 희생하겠다. 이렇게 동참을 해야 되겠다. 물론 뭐 그래 하시겠는데 그래도 사법부를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게 지방법원도 아니고 고등법원도 아니고 헌재 포비아 때문에 그래요, 의원님. 아니 근데 헌재법이야. 이거는 3분의 2 아닙니다. 그냥 과반만 되면 되니까. 그래도 그 법조인의 로망이 대법관입니다. 네. 뭐 모든 걸 다 이룬 사람들이 뭘 그래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믿고 싶. 아니 만약에 국민분들도 믿고 대도 안 한 싶을 겁니다. 네. 이유로 상고기각을 했다면은 사법 불씨는 이제 뭐 완전히 기정사실이 될 것이고 저번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으로 한번 되게 곤욕을 치렀었는데 다시 그 길로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상권 분립이 아니고 상권이 융합되고 통합돼 가지고 완전히 이건 뭐 시진핑보다 더한 인민법원이 돼버리는데 설마 법원이 그래 하겠나? 난 그래 생각합니다. 예. 여기 법조인이니까 정치로 와서도 법조계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 맞아요. 사람 그게 그러니까, 알고 그 말이 많이 다쳤지 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그래도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두 분이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나도 이제 정치인. 그러니까 의원님은 이제 그래도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조금 엄격하게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은 633 그 원칙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조금 빠르게 하려고 하는데 빨라도 너무 빠르니까. 6월 26일까지 하면 되는데 와 5월 1일 날 합니까? 한 달도 안 의심이 돼가지고. 된다 이런 말이고 이제 그 저희 의원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법조인이시니까 엄격하게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